자, 교재는 117페이지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을 보면 어떤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면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의라든지 영득 의사라든지 항상 행위 당시 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행위 당시에 의사에 반해서 갖고 왔느냐 갖고 오지 않았느냐를 갖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랬어요. 영득 의사 있어요? 없죠. 절도죄가 되질 않아요. 자, 3번도 보시면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시면 항의의 표시로 갖고 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비자금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했다는 말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타인이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항의 표시라고 했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했으니까 보관 관계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신의칙상에 또는 위탁 관계에 따른 보관자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서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단정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그럼 이 횡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횡령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화기 한두 번 싼 거 가지고 횡령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강도죄가 관한 이런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준강도 행위가 진전하여 상해 행위를 수반했다고 했죠. 그러면 준강도가 상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준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그렇죠? 별도로 준강도죄는 된다. 틀렸습니다. 여기 흡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준강도죄 1일죄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날치기는 본래에 뭡니까? 절도죠. 절도. 우연히 가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강도가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절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강도가 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그건 예외적으로 그렇고요. 본질적으로 날치기는 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동그라미네요. 자, 강도가 채무면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강도죄가 되죠.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법상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법상 그 의사표시가 무효나 취소가 해당한다 하더라도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말은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취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취지죠. 동그라미. 자,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어요. 이것이 강도 살인이 될 수가 있고 단순 살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채권자인 상속인의 처가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채무 면탈을 완전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죄가 됩니다. 옳은 것은 두 개네요. 정답은 2번. 자, 23번입니다. 소송사기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많이 봤죠. 유치권에 따른 경매신청은 사기죄의 착수가 된다고 봤죠. 자,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죄가 되지를 않죠. 왜요? 사기죄가 되려면 긴망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뭐 착오라는 의사표시도 없다는 거예요. 기망이라는 것도 없고 착오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분실냈다라고 허위의 공시채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기죄의 착수가 있는 거고요. 채권 판결을 받아서 이게 확정되게 되면 사기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소송사기 할 때 배웠죠. 자, 유리한 증거를 단순히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당사자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를 각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소하려면. 근데 그것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승소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 갖고서는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답은 4번이죠. 24번 공갈죄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밑에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후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랬어요. 입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들. 자, 지역신문사 대표, 편집국장의 요구에 따라서 여론조사 비용 명목의 돈을 주었다. 이것이 공갈죄가 됩니까? 그러면 이 지역신문사 대표들은 공갈죄가 되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대선기간이죠. 대선기간이에요. 그러면 매주마다 뭐 수십 개의 업체가 지금 뭐 선거 지지도 나오잖아요.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쵸? 여론조사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그쵸? 그 지역 신문사 대표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쵸? 공짜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 지역 신문사 대표들도 직원들을 고용해서 전화기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돈을 그 여론조사 비용의 명목을 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공갈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밑에 겁을 먹게 할 만한 정도이면 족하죠. 그쵸? 이 해약고지에는 천재시변, 실력, 기륭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3번도 많이 봤을 거예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낙대로 피해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카드 받아서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썼단 말이죠. 현금을 인출했고 밑에 자동지급기에서 현금도 인출했고 이 부분은 뭐다? 승낙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양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다? 카드를 쓰고 다니는 부분은 따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협박해서 카드를 뺏었잖아요. 그죠? 카드를 뺏었잖아요. 이 부분은 공갈죄가 됩니다. 카드 자체에 대한 공갈죄는 되는데 이 승낙받아서 카드를 쓰고 다니는 것은 따로 절도죄가 되지를 않아요. 공갈죄 포괄일죄만 될 뿐입니다. 4번 직무집행 의사 없이 다음 직무처리 대가적 관계 없이 공갈쳐서 돈을 받으면 공갈죄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공무원은 수뢰죄는 되진 않아요. 수뢰죄는 되지 않고 공갈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직무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수뢰죄는 되지 않고 공갈죄만 될 뿐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이때 교부자는 뭐다? 공갈죄의 피해자만 될 뿐이지 뇌물 공유자는 되지가 않는다. 왜? 이쪽에서 뇌물죄가 안 되니까. 그렇죠? 뇌물죄가 안 되니까 상대방도 뇌물 공유자가 되지 않고 이쪽에서 공갈죄가 되니까 이 사람은 공갈죄의 피해자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지요. 자,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영득했다 했어요. 그러면 횡령죄만 된다. 맞습니까? 사기죄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기망행위를 수반했다 해서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사기죄는 타인 소유, 타인 재물이에요. 객체가. 이것은 자기가 점유하는 거잖아. 그렇죠?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아닌 자기 점유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기 점유다 보니까
사기죄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횡령죄면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횡령 범행에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했다 했어요. 자, 공범자끼리 수수했다면 내부적 분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은 한 적 있죠? 자신이 사용할 의도를 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했다 했죠? 다음 여기 다시 다른 금전 채권이죠? 이거는 자신의 채무다. 타인 채무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소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최신 판례죠. 정답 3번도 최신 판례고. 답은 3번입니다. 26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계약금만 갖고서는 배임죄 안 되는 거 아시죠? 동그란. 중도금 잔금 받았을 때 배임죄 되는 거 맞죠? 동그란. 자, 악의 후매자에 대해서 후매수인이 해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배임죄 공범 처리가 된다. 맞죠? 자, 악의 후매수자는 작물 취득이 된다. 아니죠? 왜 작물이 안 될까? 소유권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분양 전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어요. 분양 전입니다. 분양 전. 그러니까 이 분양 전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매수인을 말하는 거예요. 2차가 아니고. 그래서 요 1차 매수인 앞으로 근저당권 선정 등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수분양자가 누군데? 이 후매수인이잖아. 후매수인. 2차 매수인. 관계에서 배임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 27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했어요. 권한 없이, 그치? 무슨 죄가 됩니까? 이체한 부분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자,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이 자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돈을 이 사람이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부분. 이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카드를 내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뺏은 것은 절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그렇죠? 자, 이 돈을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작물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물 취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작물 취득죄의 객체는 재물이어야 된단 말이야. 재물. 근데 이 재물이 아니. 재물죄 이 돈은 재물 절도나 사기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컴사로 만들어진 돈이지 절도나 사기로 만들어진 돈이 아니다. 근데 컴사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란 말이 이게 객체란 말이에요. 근데 재산상 이익으로서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기 카드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렇죠? 자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카드니까. 그치? 이 돈은 절도 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도나 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갑이 을의 시기를 절취했는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을이 있고 갑이 있다. 그래서 이 을이 피해자인데요. 이렇게 시계를 절취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도범이 되겠네요. 절도범이 되고 이 사람은 본범이죠. 그렇죠? 자, 이를 을의 아들인 병이 그 정을 알면서 매수했다. 병이 있는데 병이 이렇게 매수했다는 거야. 훔친 물건을 줬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물 취득을 했는데요. 작물 취득을 했는데 야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들이야. 아들. 이 사람이 아들이야. 그리고 을은 아버지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을과 병은 뭐가 됩니까? 을과 병은? 을과 병은 어떤 사이죠? 이 사람은? 두 사람 사이는 328조 1항이죠. 1항. 1항의 친족 관계입니다. 직계혈족이라면 직계혈족.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그게 328조 1항이었잖아요. 그쵸? 이때는 뭐다? 필요적 면제다. 필요적 감면. 면제. 필요적 면제란 말. 필요적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328조 2항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친고죄가 되겠지만, 1항이라고 한다면 필요적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지를 보시게 되면, 형이 면제가 된다. 맞습니다. 4번. 작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쵸? 타인이죠, 타인. 따라서 자기 범죄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작물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불가불적 사후행위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 자기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정범자에 한정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28번 볼게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무효인 경매 절차 하더라도 뭐다? 이는 낙찰자의 정무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점이죠. 있는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안 된다. X. 동시에 항변권이 뭔지 아시죠? 경매가 뭐야? 경매가 매매 일종입니다. 매매 일종. 매매의 일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매의 한 종류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냈으니까 법원에서 나한테 그 물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 내라.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이 땅 건물 줄게. 그렇죠? 네가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그러니까 서로 동시이행, 서로 동시관계,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 네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네 줘? 그럼 나도 줄게. 이런 식이죠. 동시에 항변권이 있는 적법은 점유가 됩니다.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X. 대표이사입니다. 그 대표이사의 지위에 의해서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추구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자기 물건을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마지막 줄도 많이 봤을 거예요. 취고 속에는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한 점유는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의사에 반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한 점유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왜? 그런 내용이 없어. 그쵸? 자, 4번을 가보시면 자, 을 회사의 명의로 저당권 등록이 되어 있던 다수 차량들을 사들였다. 직권 말소시켰다. 직권 말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소재 파기 힘들어요. 그쵸? 소재 파기 힘들다. 소재 파기 현저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은닉이 된다. 은닉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 해야 됩니다. 안 된다. X. 29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죠. 소유자가 소송했어요.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버렸어.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거라니까. 땅 주인이 토지 인도 소송,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승소 판결 받았어요. 받았다고. 그럼 네 받았다는 것은 누구 거가 되는 거야? 이 소유자 땅 되는 거야, 소유자 땅. 그치? 그래서 이 땅은 일반 공중에게 의 내왕의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죠.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일반인들이 막 우리 대중이 뭐 시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겠죠. 일반인 막 다닐 수 있도록 제공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얻어서 집행한 땅이니까 이건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땅이지 일반 공중에 막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땅을 공토로 뒀는데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통행했는데 이 땅 주인이 그 통행을 방해했다는 거지.
교통방해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일반 공증으로 쓰려고 내놓은 땅이 아니야. 그래서 땅 주인이 이걸 통행을 방해했다 해서 교통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자, 행진했는데 행진은 원래 죄가 안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이지? 여기도 보시게 되면 2차선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우를 이루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했을 때 행진만 갖고서는 설령 밑에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교통방해죄가 되지를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위에 가보시면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그럼 이건 죄가 돼.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데 모두에게 죄가 되진 않아요. 모두에게 죄가 되진 않고 일부에게만 죄가 돼. 그것은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구도로 옆에 신도로가 개설되었다. 근데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통행을 방해한다면 뭐가 됩니까? 그치, 교통방해죄 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0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했다고 했을 때는 행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통을 교부를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위조된 것을 주면 저 친구는 분명히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 얘기하면서 주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또 행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친구가 그걸 받아 행사를 했지? 그럼 걔도 행사죄가 되고 이 사람도 행사죄가 되는 거야. 둘 다 뭐가 됩니까?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자,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죠. 자, 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니다 쓰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됐죠? 자, 마지막 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란 말이죠. 근데 정을 아는 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죄가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그치? 야도 정을 알고 있는 자죠. 그쵸? 알고 있는 자인데 내가 자한테 주면 저 친구는 이걸 유통시킬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주는 것은 예외적으로 행사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2개, 틀린 것도 2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